나는 제일 먼저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큰 도시 자그레브를 여행하기로 했다. 19세기 크로아티아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던 자그레브는 유고슬라비아 연방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겪었지만 지금까지도 그 문화와 역사를 잘 보존하고 있어 더욱 의미 있는 곳이다. 자그레브의 심장과도 같은 이곳, 반 옐라치치 광장이다. 자그레브 여행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이끈 반 옐라치치 총독을 기념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 광장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 과거 자그레브의 주요 식수원이 있던 자리에 생긴 이 분수 때문이다. 우물을 판다는 뜻의 크로아티아어 자그라비티에서 이 도시의 지명이 유래했다고 한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마주하게 될지 설레는 마음으로 걸음을 옮겨본다. 그런데 골목 끝에서 신기한 것을 발견했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 봤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 작은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짧은 이동수단이란다. 걸어서 5분 거리인 언덕까지 1분이면 오를 수 있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이 이용해왔다고 한다. Napravite 1890. do danas vozi, znači 133 godine. 많은 사람의 애환을 싣고 쉼없이 오르내렸을 전차는 지금도 여전히 자그레브 시민의 삶을 실어 나르고 있다. 언덕에 도착하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 자그레브에서 오래된 건물 중 하나인 로트르슈차크 탑 위에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있다. 직접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 엄청난 크기의 대포였다. 탑 위에 대포라니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To puca da bi se označilo podne, da bi gradske crkve znale da je podne i da mogu početi zvoniti sa svojim zvonima. Isto tako da ljudi znaju da je podne i da poravnavaju svoje satove u podne. One minute to shut, please. 눈앞에서 대포가 발사되기 직전.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된다. 대포 소리와 진동이 모두를 놀라게 할 만큼 그 위력이 대단했다. 과거 도시 방어를 위해 만든 로트르슈차크 탑 전망대에 오르면 자그레브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은 풍경 사이로 눈에 띄는 알록달록한 지붕. 바로 성 마르크 성당이다. 크로아티아 국기를 상징하는 빨간색과 흰색 그리고 파란색 타일의 아기자기한 모습이 마치 장난감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Come from Vienna, but born in Zagreb, 1980. For
43 years ago. Zagreb is always beautiful, ne? 낮은 건물들 사이로 우뚝 솟은 건물은 자그레브를 대표하는 자그레브 대성당이다. 최고 높이 108m였던 쌍둥이 첨탑은 지진과 복원을 반복하며 현재는 92m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 화재로 폐허가 되고 대지진으로 첨탑이 붕괴되는 등 수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계속되는 복원 작업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아쉽게도 내부는 둘러볼 수 없지만 첨탑에 새겨진 정교한 조각상에서 아름다운 네오 고딕 양식을 살펴볼 수 있었다. 소박한 도시 자그레브를 떠나 크로아티아 최남단 두브로브니크로 향했다. 크로아티아 여행의 하이라이트라 불리는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곳을 두고 서양인들은 아드리아해의 진주, 지상의 천국이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높은 성벽이 바람과 파도를 막으며 오랫동안 자유를 수호한 요새. 중세시대 건물의 붉은 지붕은 크로아티아의 상징과도 같다. 짙푸른 아드리아해와 중세시대의 붉은 고성이 어우러진 곳. 자연과 사람이 함께 빚은 절묘한 풍광에 탄성이 절로 나온다. Par puta sam bio tu, ali ne na ovakvom mjestu, tako da mi je ovo predivno. Pogotovo ovo mjesto, to sad smo prvi put tu i osjećaj je predivan. Preporučam u svakom slučaju.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의 내부는 어떤 모습일까? 두브로브니크 여행의 시작. 성 안으로 들어가려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필레 관문이 눈앞에 나타난다. 수세기 동안 도시를 방어해온 성문은 수많은 시민과 여행자들을 구시가지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관문을 통과해 성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축물 오노프리오 분수가 여행객을 맞이한다. 과거 이곳의 주요 식수원이었단다. 눈길 닿는 곳마다 보이는 중세시대의 건물들이 순식간에 시간의 바퀴를 돌려놓은 듯하다. 조금 걷다 보면 나타나는 플라차 거리. 총 280m, 시원스럽게 쭉 뻗은 이 거리가 구시가지의 주대로다. 거리 끝에서 마주하게 되는 고풍스러운 건물은 과거 도시의 행정을 관장하던 렉터 궁전이다. 렉터는 총독을 의미하는데 부임한 동안 공적인 업무 외에는 한 달 동안 이곳을 나갈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집무실 앞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 아름다운 요새인 두브로브니크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 바로 성벽 투어다.
총 길이 약 2km. 2시간 정도면 충분히 돌아볼 수 있다고 한다. 견고한 성벽을 걷다 보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시절의 용맹함과 강인함이 온몸으로 전해진다. 성벽에 오르니 아래서 볼 때와는 또 다른 세계가 눈앞에 펼쳐진다. 마치 중세 시대에 와 있는 느낌이다. Prekrasan je i mi smo iz Zagreba, međutim nastojimo svake godine ili svakih nekoliko godina doći u Dubrovnik da ga posjetimo jer je prekrasan, pogotovo kad nema previše ljudi, jer nam je naš poznat, međutim jedan od najljepših gradova na svijetu, a ja sam bio po cijelom svijetu. 성벽 아래로 붉은 바다 같은 지붕이 넘실대고 병풍처럼 둘러싼 산이 마치 도시를 수호하듯 이곳은 함부로 점령할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성벽을 걷다 보면 아찔한 절벽 끝에서 선물 같은 장소를 발견하게 된다. 성 안으로 내려가니 남쪽 골목 끝에 보이는 작은 통로로 사람들이 연신 드나든다. 한 사람이 겨우 통과할 정도로 좁은 통로를 지나면 두브로브니크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카페가 나타난다. 워낙 인기가 많은 곳이어서 일찌감치 가지 않으면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 하지만 자리가 없어도 괜찮다. 어디를 보더라도 예술이고 어떻게 보더라도 장관이기 때문이다. 성벽 투어를 마친 후 항구로 내려왔다. 작은 요트들 사이로 중세시대의 범선 모양을 한 배가 정박해 있다. 두브로브니크 성벽 일대를 도는 유람선인데 나도 한번 타봤다. 바다 위에서 본 두브로브니크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진다. 절벽을 그대로 살려서 지은 높은 성벽이 바람과 파도를 막으며 오랫동안 이곳의 자유를 수호해왔다. 바다에서 바라보니 물 위에 떠있는 웅장한 요새 같다. 조금 전에 들렀던 카페도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느낌이다. First time in Croatia, but we definitely will be back, and we would also recommend other people visiting Croatia. I mean, it's amazing. Also history, but also it's quite nice to sort of embrace to get to see the places, as she said, and. 빛바랜 도시를 쓰다듬는 듯한 아드리아해의 태양이 저물어 간다.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으로 향했다. 플리트비체는 1979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지정될 만큼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곳이다. 면적은 서울의 절반 크기로 국립공원을 다 둘러보는 데는 2, 3일이 걸릴 정도란다. 비밀스러운 숲 사이에 16개의 크고 작은 호수가 있고 호수 사이에는 90여 개의 폭포가 흘러내린다. 요정의 숲이라는 별명처럼 마치 요정이 머물다 갈 것 같은 신비로운 풍경이다. Osjeća se odlično. Bili smo ovdje već više puta i lijepo nam je ovdje.
호수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계단식 지형을 따라 다채롭게 흘러내리고 우렁찬 물소리가 마음 가득 생동감을 불어넣는다. 플리트비체뿐 아니라 크로아티아에서도 가장 높은 폭포로 알려진 벨리키슬라 폭포. 수십 갈래로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가 큰 폭포라는 이름처럼 보는 이들을 압도한다. 물속의 마그네슘과 석회 성분이 빛에 반사돼 호수는 매일 다른 색으로 바뀐다고 한다. 이곳에는 크로아티아 출신 유명 오페라 가수의 이름을 딴 폭포도 있다. 그녀는 이곳 플리트비체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고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한다. 크로아티아인들의 끝없는 사랑과 보살핌 속에 지금은 세계인들의 찬사가 쏟아지는 관광지로 자리 잡은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물빛과 숲내음으로 삶의 여백을 그려넣는 시간이다. It's beautiful, like all the colors and nature, and it's well organized, and it's even nice light to take the pictures. Everything, it's perfect. 풀라는 크로아티아 서북부의 항구 도시로 고대 로마 제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 작은 로마라고 불리기도 한다. 오랫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은 탓에 그 문화가 짙게 배어 있다. 그 중에서도 아레나 원형극장 앞에 서면 이곳이 로마인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로마의 콜로세움보다 규모는 작지만 보존이 훨씬 더 잘 된 상태라고 한다. 그런데 원형극장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무슨 축제라도 열리는 걸까? This is an event. This is the event. What's the event today? Comet Istria Cup. Germany is, of course, the best country in the world, guys. I promise you, come to Germany, visit Germany, you won't be disappointed, guys. 원형 경기장 안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졌다. 역사적인 장소에 스포츠 주인공으로 서 있는 학생들은 어떤 마음일까? 해마다 이곳에선 각종 축제와 행사가 열리는데 문화유산을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그 시대의 꿈과 애환을 이어서 사는 모습도 참 인상적이다.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로마의 흔적, 세르기우스 개선문이다. 전투에서 승리한 세르기우스 형제를 기념해 기원전 1세기에 세워졌다고 한다. 도시의 중심, 광장 한쪽에는 로마 신전의 전형적인 형식을 띤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자리하고 있다. 과거 교회와 곡물 창고로 사용되며 여러 가지 기능을 했지만 1944년 폭격으로 붕괴되었다가 재건된 이후 지금은 고대 석고상과 청동기 동상을 전시한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This is a very nice building of
there's not too many intact buildings, even though it was reconstructed from the bombing over here that occurred in World War II. That's from that goes back to maybe the 2nd century BC through 14 AD. Yes. 방대한 고대 유적과 다양한 문화가 뒤섞여 여행하는 재미가 있는 곳, 풀라. 이번에는 항구 도시 풀라의 수산시장을 찾았다. 실내에 자리한 수산시장은 그 규모도 크고 아드리아 해에서 갓 잡아온 수산물이 활력을 더한다. Polska ribarnica je među najvećima u Istri. Svakodnevno imamo svježu ponudu ribe, raznovrsne. Najviše je tražena plava riba, srdela i tako, a od bijele brancini i orada. 한눈에 보기에도 싱싱해 보이는 수산물들. 수산시장의 풍경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람 사는 풍경이 비슷해 정감이 간다. 고대 로마가 풀라에 남기고 간 것 중 하나는 바로 음식. 풀라는 크로아티아에서 이탈리아 음식이 가장 흔하고 맛있는 곳이라는데 그렇다면 해산물 요리를 안 먹어볼 수 없다. Scampi with spaghetti in Buzara style with the tomato sauce, garlic and wine.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려졌다. 그 명성답게 맛도 맛이지만 크로아티아 여행 중 가장 맛있고 배부르게 먹었던 것 같다. 크로아티아의 마지막 여행지로 낭만의 도시 로빈을 선택했다. 로빈은 크로아티아 사람은 물론 많은 유럽인에게도 사랑받는 여행지 중 하나라고 한다. 푸른 바다 위 차곡차곡 블록을 쌓아놓은 듯한 건물과 하늘을 찌를 듯 높은 종탑, 한가로이 떠있는 어선들까지 모든 게 여유롭고 아름답다. 아드리아 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나도 잠시 풍경에 빠져본다. 여학생들에게도 로빈은 최고의 사진 명소인가 보다. Jako je lijepo u Rovinju, jako puno mora, puno turista, super su nam plaže. Odlično je, jako lijepo. Super za turiste. 아름다우면서도 예스러움이 가장 잘 남아있는 도시 로빈. 일단 로빈에 발을 들이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곳곳에 소소한 볼거리가 많아 한 걸음 한 걸음을 떼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바로크 양식의 아치형 통로를 지나면 창문 너머 손이 닿을 것 같은 좁은 골목길이 펼쳐진다. 골목 안에는 작은 갤러리와 예술 공방, 카페와 식당 등이 줄지어 있다. 로빈의 예술적 감각을 엿볼 수 있는 감성 가득한 공간이다. Ovo je glavna ulica u Rovinju, umjetnička ulica i ovdje se zapravo događa umjetnost i život. Ovo su moje galerije, to je moja galerija i mi ovdje nudimo slike s motivima Rovinja, ali imamo i raznih slika, malo ovako drugačijih, malo umjetničkih.
이 도시 고유의 아름다움과 낭만이 파폭에 그대로 녹아내린 것 같다. 골목길의 낭만을 따라 걷다 보면 로빈의 진짜 하이라이트를 마주하게 된다. 골목의 끝, 바다에 닿으면 이 시간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아드리아해의 선물을 맞이하기 위해서다. Romania is a very nice city and the old style looks like very beautiful, and we enjoy this feeling here. Welcome to Romania! I'm 나는 이번 여정을 통해 붉은 숨결로 지켜낸 역사와 전통은 물론 푸르른 자연 속에서 크로아티아 사람들의 강인한 생명력도 느낄 수 있었다. 붉은 보석처럼 빛나는 찬란한 아름다움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